여러분 안녕하세요. TV 강의 행복한 100세 온인주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처럼 장수 시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노후의 인생을 설계하는 걸 텐데요. 자유롭고 행복하게 인생 후반을 살고 싶다면 어떻게 살아갈지에 관해 방향성을 정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미리 해보는 것 좋겠죠. 그런데 그 준비를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 하프타임에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TV 강의 행복한 100세, 하프타임을 위한 행복한 우화를 주제로 한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꿈과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을 돕는 비전 디자이너 김창준입니다. 오늘 하프타임의 행복한 우화라는 주제로 아직 당신에겐 후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라는 테마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 손에는 보기만 해도 시큼한 그런 레몬이 하나 들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레몬을 제 입으로 가져가서 와작 하고 한번 씹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 시큼한 레몬을 바라보면서 입안 가득 침이 고이시지는 않으셨나요? 또 어떤 분은 이 시큼한 레몬을 생각하면서 얼굴이 찡그러지지는 않으셨나요? 저는 이 레몬의 이름을 공감 레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좋은 강의란 어떤 걸까 생각하면서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해봤는데요. 예전에는 새로운 정보를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정보를 수집해서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네이버와 구글이란 녀석들을 만난 뒤로부터는 제가 새로운 정보를 하는 강의의 그 전략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훌륭한 강사도 이 네이버와 구글보다 더 빨리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고 풍성하게 해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저는 좋은 강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의하고 싶습니다. 좋은 강의란 여러분이 알고는 있는데 잘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레몬과 같은 깊은 공감을 주어서 이제부터는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씩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잠시만 제게 한번 환영의 박수 힘차게 한번 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큰 박수. 박수 쳐주셨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에도 품격이 있다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진정한 박수에는 따뜻한 격려와 존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박수는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컨디션과 마음 상태에 따라서 박수 치는 높이가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들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혹시 박수를 치셨을 때 가슴 아래에서 힘없는 박수를 치셨나요? 아니면 얼굴 위에서 힘찬 박수를 치셨나요? 네. 저는 대한민국이 품격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래전부터 품격 박수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품격 박수 운동이란 얼굴 앞에서 위를 향해서 아주 따뜻한 존중과 격려를 담아서 열심히 치는 박수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쓰는 언어 중에서 누구누구 탓 때문이다, 누구누구 탓이다 라는 말을 더 많이 쓰시나요? 아니면 누구누구 덕택이다, 덕분이다 라는 말을 쓰시나요? 한 조사에 의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덕택이다, 덕분이다 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비난 사회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적당한 비난과 비평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따뜻한 격려와 존중 그리고 배려가 조화롭고 균형 있게 어우러져야 그것이 품격 있는 사회로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여러분들이 읽었던 햇님과 바람이라는 우화 기억나시나요? 햇님과 바람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두고 누가 먼저 나그네의 옷을 벗길까 하면서 시합을 하게 됩니다. 먼저 바람이 세찬 바람으로 나그네에게 아주 추운 바람을 불어서 옷을 벗기려고 하죠. 그런데 바람이 세차면 세찰수록 나그네는 옷을 여미고 도무지 옷을 벗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바람은 포기하고 말죠. 이번에는 햇님이 따뜻한 햇살로 나그네에게 햇살을 내리 쬐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나그네가 자기가 입던 옷을 하나 둘씩 벗어서 결국은 햇님이 승리한다는 그런 우화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변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상처를 주는 충고를 하고 계시진 않나요? 아니면 누군가를 진정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따뜻한 충고를 하고 계신가요? 후반전이라는 멀고 험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남을 위한 박수와 격려도 좋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서 큰 박수와 그다음에 당신은 참 멋지다고 하는 엄지척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에 만일 축구처럼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다면 여러분의 전반전은 어떠셨나요? 혹시 전반전에 많은 승리와 성과를 거둬서 후반전도 다 이긴 것처럼 벌써 축배를 들고 계신가요? 아니면 전반전을 너무나 힘들고 좌절 속에서 보내신 나머지 후반전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맞이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이 경기의 감독이라면 이 두 팀에게 어떤 코칭을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 승리로 들떠있는 선수에게는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후반전까지 경기를 놓치지 마라.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한편 후반전에 불안해하고 있는 그 선수에게는 공은 둥글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너에게는 아직 후반전이 남아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뛰어보자. 잘할 수 있지? 화이팅! 하면서 힘찬 화이팅을 불러넣어 주진 않을까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후반전의 주인공인 플레이어이기도 하지만 또 이 경기의 감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삶에 대해서 밥 버포드는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반전과 후반전에서 성공을 쫓는 삶을 살다가 중간에 소중한 하프타임이라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부터는 의미와 가치로운 삶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너무너무 바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바쁜 삶 속에 갇혀 있습니다. 오죽하면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떠올릴 때 바쁘다 바빠 하는 말을 떠올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사실은 강의가 시작하기 전에 커피 한 잔을 자판기에서 뽑아서 마셨는데요. 자판기에 빨간불, 지금은 뜨거우니까 컵을 잡지 마세요 하고 사인을 보내주는 그 빨간불이 깜빡이기도 전에 제 오른손이 이미 컵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은 어이없는
그런 웃음을 지어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백수마저도 바빠서 과로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바쁜 일상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쁜 삶 속에 빠져 있으면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좋은 실험이 우리들을 돕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어항 채우기라는 실험을 한번 해보셨나요? 여기 빈 어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돌, 그 다음에 작은 자갈, 모래,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빈 어항에 이 네 가지를 채울 건데요. 만일 순서가 어긋난다면 이 어항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잘해서 이 네 가지를 채운다면 어항에 알맞게 딱 채울 수 있는데요. 그 순서는 어떤 순서일까요? 네, 여러분 답을 잘 알고 계시죠? 큰 돌, 작은 자갈, 모래, 물의 순서입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실생활 속에서는 급한 일을 항상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강의 때마다 아주 효과적으로 하는 실험인데 학생들에게 제가 하면서 그 많은 효과를 봤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좀 강추하고 싶은 그런 실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A4를 하나 준비해 주세요. A4 용지를. 그리고 A4 용지를 반으로 이렇게 세로로 접습니다. 그리고 그걸 펼친 뒤에 바라보시는 왼쪽 방향 위에 내 삶에 급한 거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1, 2, 3, 4, 5, 6, 7, 8, 90 번호를 적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상단 위에다가 내 삶에 중요한 것 이렇게 적으신 뒤에 1, 2, 3, 4, 5, 6, 7, 8, 90 똑같이 적습니다. 그리고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내 삶에 급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득 채울 수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삶에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쓰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잘 못 채운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언제부턴가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많았는데 급한 일에 미뤄져서 섞이거나 뒤로 미뤄진 탓은 아닐까요? 인디언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민족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인디언의 우화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말을 한참을 달리던 인디언이 말에서 내려서서 잠시 뒤를 돌아보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 또 말을 열심히 달려가더라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모습을 보고 그걸 의아히 여긴 사람이 인디언에게 물었습니다. 왜 열심히 달리다가 중간에 멈춰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랬더니 인디언이 이런 말을 전해줬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말을 빨리 달려서 지금 내 영혼이 미처 나를 쫓아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잠시 기다렸다가 내 영혼을 다시 말에 태우고 달려가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혹시 가슴을 쿵 하고 때리는 소리가 어딘가 들리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가야 될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후반전은요. 100세 시대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아주 큰 과제와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번 또 소개하고 싶은데요. 오늘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1차, 2차, 3차 산업혁명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한 250년의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요, 앞으로 20년에서 30년 사이에 그동안 100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겪었던 그 변화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충격적으로 우리 삶을 바꿀 거라고 하는 그런 예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100세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있는 후반전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 후반전에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지혜가 될 수 있는 우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2탄이라는 우화인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1편에서는 방심한 토끼가 잠을 자는 바람에 거북이의 승리로 경주가 끝나고 납니다. 2탄의 시작은요, 화병에 몸져 누웠던 토끼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너무나 분해서 다시 경기를 하자고 거북이에게 스토킹을 하는 것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토끼는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거북이가 잠이 들려고 하면 전화를 걸어서 거북아, 경주를 다시 하자 하고 스토킹을 했는데요. 노이로제에 걸린 거북이가 자기도 모르게 예스를 답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건은 반전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토끼는 옛날처럼 절대로 방심하지 않을 겁니다. 토끼는 거북이를 이기기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몸을 만들고 아주 결전의 시간을 마음속으로 다졌습니다. 전국에 내노라 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 토끼와 거북이의 경기를 분석하고 그 전망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토끼가 거북이에 비해서 심폐 기능이 2배나 많다. 또 토끼가 거북이에 비해서 다리의 전장의 길이가 무려 3배나 크기 때문에 거북이는 육지전에서 이길 수가 없다. 모든 전망들이 거북이에게 불리한 전망들을 쏟아놓고 토끼가 유리하다는 그런 전문가의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거북이는요, 많이 우울해졌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럴 때 거북이가 혼자의 시간을 가져본다는 겁니다. 우화에서는요, 그러던 어느 날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그러던 어느 날이 없으면 우화가 반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북이가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토끼와의 비교를 잠시 멈추고 자기 자신의 장점과 강점이 뭔지를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거북이가 육지전에는 약할지 모르겠지만 수중전에서는 누구보다 잘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경기는 빠른 사람들에게 위너를 줬는데요. 이번에는 느린 경기를 제안하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거북이가 냈습니다. 다음 날 토끼에게 당당히 다가간 거북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령도 챔피언으로서 내가 토끼 너에게 경기에 대한 룰을 알려줄게. 첫 번째, 이번 경기는 수중전으로 하는 거야. 그게 싫다면 두 번째, 이번 경기는 가장 늦게 도착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전문가들은 이것을 가지고 패러다임 시프트 혹은 프레임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거북이의 멋진 프레임 전환으로 2탄에서도 거북이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저를 쫓아서 쑥스럽겠지만 잠시만 이렇게 외쳐주세요. 3번을 외치시는 건데요. 닌자 거북이. 예, 2번 남았습니다. 닌자 거북이. 자, 3번째 크게 외쳐주세요. 닌자 거북이. 자,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전투선의 이름은 거북선. 이렇게 대답하신 분이 계신가요? 사실은 제가 얼마 전 어떤 강의에 참여했다가 큰 상을 걸어놓고 퀴즈를 낸 이 답을 저요! 거북선이요! 하면서 앞으로 나갔다가 굉장히 민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고 확신해왔던 프레임도 사실은 굉장히 불안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퀴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후반전에서는 이 패러다임과 프레임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예전에 이 그림을 한번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 그림은요, 어떻게 보면 모자를 쓴 예쁜 아가씨로 보일 수도 있지만 다른 면으로 바라보면 무시무시한 노파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노파로 보이든 아가씨로 보이든 구분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저것을 또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볼 수 있는 프레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프레임의 유연성이라고 저는 부르는데요. 후반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좋은 태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줄탁통시라는 좀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을 풀게 되면 새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어미새가 바깥에서 새끼새를 향해서 알을 쪼아줘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끼새가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 함께 안에서 밖을 향해 쪼아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변화, 혁신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변화와 혁신은 셀프 이노베이션, 셀프 모티베이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를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이때가 바로 하프타임을 준비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봐주시고요. 두 번째는 낙심하고 힘들고 지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후반전이 남아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후반전에는요,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뒤섞여서 해서는 안 되고요.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의 목록을 만든 뒤에 중요한 일의 위시리스트를 만들어서 생활 속에서 먼저 실천하는 겁니다. 2018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위시리스트를 많이 이루기를 제가 또 소망하겠습니다. 네 번째, 그동안에는 성공을 쫓아서 한 방향으로 달려오셨지만 이제 후반전을 맞아서는 좀 더 의미 있고 가치로운 일에 여러분이 집중하시고 힘을 쏟아야 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소소한 행복을 소중히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험하고 먼 후반전 길을 걸어갈 때 중간중간 나에게 힘을 주기 위한 따뜻한 박수와 그리고 멋지다, 넌 해낼 수 있다 하는 멋진 엄지척, 이것을 후반전에는 여러분들 많이 자신을 위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오늘 이 말을 끝으로 여러분들과 강의를 아쉽지만 마감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오늘 밤 내가 멋진 꿈을 꾸기 위해서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후반전을 응원하겠습니다. 하쿠나 마타타! 고맙습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공을 쫓아가던 삶에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조언을 들어봤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보다 나를 위해서 따뜻한 박수를 보내고 내 모습 자체를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빛나는 인생 후반전의 결과는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겠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인생의 후반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최선의 선택으로 최고의 전략 잘 설계하셔서 행복한 삶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